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 케이스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부정맥 하면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급사, 우리가 이제 부정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겨서 돌아가시는 건데,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맥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뭐 지극히 드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부정맥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급사 뭐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부정맥 해 가지고 요런 그림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위쪽과 아래쪽이 있고, 위쪽을 우리가 심방, 아래쪽을 심실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서 심방과 심실에서 나오게 되는 부정맥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길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기수축이라고 하는데, 심방에서 나오면 심방 조기수축, 심실에서 나오면 심실 조기수축.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두 번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는 경우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연속으로 나오는 것, 심방에서 나오면 심방 빈맥, 심실에서 나오면 심실 빈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불규칙하게 나오면 이제 세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심방에서 나오면 심방 세동, 심실에서 나오면 심실 세동.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부정맥 하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특히 이제 심실 아래쪽에서 나오는 요런 것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비교적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동 중에서도 이제 심방세동, 심실세동, 그다음에 심실빈맥 뭐 요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부정맥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제 급사라고 하는 거, 이제 심장마비와 관련된 것들은 요 아래쪽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실빈맥, 심실세동 이런 경우는 아마 환자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드문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위험하고 또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실빈맥, 심실세동은 이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급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증상과 상관없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것을 심실조기수축, 그리고 비교적 짧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심실빈맥인데, 지속적이지 않은 심실빈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심실빈맥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짧게 나오건 길게 나오건 심실에서 나오는 이 심실빈맥은 이제 급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놔두게 되면 환자분이 이미 이전에 이제 의식을 잃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더 맥이 빨라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심정지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주변에 이제 관공서나 지하철역에 보면 이렇게 제세동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전기 충격을 줘서 그 부정맥 자체를 없애는 것. 이게 이제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겪으신 분들은, 심정지를 겪으신 분들은 이게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세동기를 인체 내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형 제세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전깃줄이 이렇게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바탕으로 요 왼쪽 어깨 쪽에 이렇게 이제 배터리 겸 컴퓨터가 있고요.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배터리 같은 부분이 이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1년 12달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아까와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정지와 관련된 부정맥은 지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심정지가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략 한 80% 정도 되고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
그렇게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심정지를 경험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이제 조영제를 써서 막혀 있는 곳을 확인하게 되고요. 막힌 곳이 있다면 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오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10 내지 15% 정도 이렇게 이제 드물게 있는데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심근경색을 한번 앓았던 부분들이 이제 그게 자꾸 말썽을 일으키면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정맥 자체로 인해서 어떤 심정지가 오는 사례는 이제 드물기 때문에 내가 부정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돌연사 이걸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을 한번 앓으신 분들은 이제 돌연사의 가능성 또는 심정지의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드시는 약, 혈전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드시는 것을 이제 필수 철칙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예전에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력이라 그러죠.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심근경색이 없더라도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브루가다, 뭐 롱큐티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 얘기는 좀 지나치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예전에 올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환자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시술을 하셨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심근경색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혈관이 막혀서 심장에 이제 스텐트 같은 거를 넣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은 떨어져 있고요. 스텐트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이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맥이 계속적으로 재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 오기도 힘든 심정지가 보통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발생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심장을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 부분에 하얗게 표시된 부분 요게 이제 심장에서 이제 부정맥을 만드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 심장 부정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은 예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그림을 보셔도 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심장 안에 이렇게 부정맥을 만드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을 할 때 보시면 요렇게 그렇게 심장의 부정맥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 시술할 때 전극도자 절제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맥 일으키는 세포들 자체를 이렇게 다 태워서 제거하는 것이 이제 부정맥 시술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정맥을 만드는 세포를 중심으로 부정맥이 계속 돌아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실부정맥의 이 경우에는 시술 자체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정맥을 찾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심정지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신 마취를 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시술을 위해서도 의료진이 한 3-4명 정도는 계속 백업을 하고 환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 자체로 인한 심장의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컨디션 회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와 의료진의 이제 계속적인 디스커션과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심장에서 이제 박동의 지속성 그리고 아래쪽 심장, 심실 그래서 이제 심실 빈맥과 심실 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급사와 관련된 부정맥입니다. 물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ICD 우리가 이제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부정맥 자체를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맥이 발생을 했을 때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부정맥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이 나왔을 때는 제세동기를 통해서 이제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이 부정맥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시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시술 시간도 길고요. 시술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료진과 그리고 상의가 필요하고, 이런 시술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